워낙 그 증상이 경미하다 보니까 모르고 이렇게 다녀서, 그래서 서양에서는 워킹 뉴모니아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경미한데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겠죠.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다 보면요, 영상 속에 20% 할인 쿠폰이 들어있습니다. 예, 이 쿠폰을 사용하셔서 제품을 구입하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요즘에 여기저기서 기침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기침이 감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감기약만 드시다가 결국은 폐렴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폐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양제를 가져오셨나요? 제가 이 네 가지를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NAC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편하게 목에다 스프레이 할 수 있는 비프로폴리스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와 아연, 그리고 마지막에 콜레세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NAC는요,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점액 배출을 도와주고요. 그 다음 기침을 완화하고,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은 비프로폴리스는 항균, 항염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호흡기, 이제 폐렴 같은 경우도 균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균을 죽이는데 도움이 되는 게 항균 작용, 이 비프로폴리스고요. 그 다음에 폐렴, 염증이 생긴 것들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죠. 세 번째로 있는 것은 비타민 C와 그다음 아연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능력을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퀘르세틴은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면역 반응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우리가 폐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입니다. 근데 요즘에 폐렴 중에서도 그 한국의 이제 소아과에서는 백일해라는 거랑 그렇죠. 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라는 폐렴이 되게 유행을 해서 네. 이게 주의보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폐렴 중에서도 이 이름이 마이코플라즈마, 왜 이름이 그런 이름을 붙여졌나요? 폐렴에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균 종류에서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나 또는 곰팡이에서도 우리가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세균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세균이 일으키는 폐렴이다 라고 해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폐렴 중 그 원인 중에서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는 세균, 그리고 뭐 바이러스, 그 곰팡이에 의해서 이렇게 원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심한 원인은 어떤 거가 있나요? 폐렴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가장 심하고 가장 흔한 것이 세균성 폐렴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지올렐라 균이라던가 아니면 폐렴 구균 같은 거, 그 다음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폐렴균이 훨씬 더 이제 치명적이고 그 다음에 증상이 굉장히 심하죠. 바이러스도 폐렴을 일으키는데요. 특히 인플루엔자나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특히 곰팡이 중에서는 크립토코커스나 아스페리갈루스 같은 곰팡이들이 이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또한 환경 요인들도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제 화학물질이나 독소, 먼지 같은 것들도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원인을 딱 듣기만 해도 너무 막 영어로 돼 있고 막 이래서 너무 뭔지도 모르겠고 네. 사실 이 그냥 마이코플라즈마 이름만 들어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균 이름이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라고 해서 폐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데 이것에 감염이 되었어도 모두 다 폐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다 폐렴이 되는 건 아니군요. 네.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요, 우리가 4급 전염병, 법정 전염병에 등록될 정도로 이제 강력하지만 일반 성인들은 이게 감염돼도 별로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린이들의 경우도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면 중증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성인들한테는 큰 증상이 안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아이들한테는 이게 초기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기 증상은 일반 감기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기침하고 그 다음에 목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열이 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증상이 계속해서 내가 해열제를 먹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듣질 않아요.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그 적절한 시기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일반적인 세균은요, 우리가 페니실린이나 항생제 같은 걸 썼을 때 이게 잘 듣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구균은요, 세포벽이 없어서 이 항생제나 페니실린 잘 듣질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항생제 아닌 걸로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있을 때는요, 일반적인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라이드 항생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면역력이 좋아졌다. 그러면 자연 치료도 되나요? 그럼요.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증상들이 마일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면역력이 좋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다음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 균들이 훨씬 더 많이 침투해서 우리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자연 면역력을 높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이코플라즈마의 그 치명률, 이건 어느 정도 되나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의 치명률은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일반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의 치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폐렴이 진행됐을 때는요, 다른 감염 증상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노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같이 감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죠. 박사님, 근데 저는 아직도 이 폐렴 초기 증상이랑 감기랑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폐렴과 감기를 구분하는 것이 초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요. 주요 증상을 보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의 심각도인데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우리가 코가 막히고 그 다음에 기침이 나고 그 다음 인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폐렴 같은 경우는 이게 고열이 나고 오한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래가 녹색이나 아니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심하면 호흡곤란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으로 따졌을 때 감기는 보통 이렇게 상기도, 코하고 목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폐렴은 이제 하기도나 폐 쪽에서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열, 예, 그래서 폐렴은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기보다도 훨씬 더 열이 많이 나는데 38.5부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열이 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요, 폐렴 환자들은 기운이 없고 피로감을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폐에 염증이기 때문에 숨 쉬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피곤합니다. 감기 환자보다는요. 그러면 전염성이 되게 강하겠어요? 전염성이 강하지는 않은데요. 잠복기가 긴 게 더 문제입니다. 예, 이 잠복기 있는 중에 우리가 그래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다 전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 증상이 별로 없고 이렇게 잠복기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염을 시키긴 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잠복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잠복 기간이 한 주에서 한 3주 정도 되는 거, 날짜로 따지면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진짜 모르고 전염이 되는 거겠네요. 예, 워낙 그 증상이 경미하다 보니까 모르고 이렇게 다녀서, 그래서 서양에서는 워킹 뉴모니아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경미한데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겠죠. 요즘같이 폐렴이 유행일 때는 어른이고 아이고 마스크를 끼고 돌아다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그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게 증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증상이 조금 있을 때라도 이제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거나 마치 코로나처럼 이렇게 코 속으로 분비물을 채취해서 균을 이제 배양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폐렴 중에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그 폐렴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